네. 장인어른 관련된 채팅들이 많네요. 네. 자기야 내 최대 숙제가 그거지. 어떤 거? 딸내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어떤 좋은 사이를 맞아야 되나. 혹시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프라이버시. 끝나고 얘기하죠. 아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꼭 알려주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 인사이드의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조금 잘 쉬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뭐 가서 오늘 훨씬 더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피부가 엄청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뭐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네. 거기 우리나라 창원에 본사를 둔 문성전자라는 데서 초대를 받아서 가족이 갔는데요. 네. 그 태국에서 일단 고용도 엄청나게 하고요. 네, 한 후배라며요. 1,500명 정도 네. 하고 있는데 24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업종이 뭐예요? 그 삼성전자, LG전자에 납품하는 아하. 전자회사인데요. 네. 24시간 돌고 있고 네. 고용도 많고 네. 그리고 매출도 한 1,700억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방송에서 맨날 얘기할 때 코로나 특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았다 전기전자가 네. 그랬다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 때 엄청나게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 요즘에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예.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 3%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요? 거의 요트 투어를 갔는데 네. 그 선장님이 3% 팬이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한국분? 네, 한국 분인데 그런데 저희 가족들 두 가족이 갔는데 두 가족 말고 또 한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 다 3% 팬이었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저한테 소주 한 잔 주시면서 3% 파이팅을 외치고 호재네, 호재. 그런 거 사진 좀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요. 자, 그래도 어쨌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박병창 이사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는데 가장 큰 것은 CPI하고 PPI 발표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던 것 때문에 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주간으로 0.59% 상승, 다우가 0.13% 하락, S&P 500이 0.28% 하락이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그러네요. 작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도 매파적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1.5% 정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반등을 주면서 나스닥은 0.58% 하락을 했고 다우는 0.39% 상승. S&P 500 0.28% 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후반장에 오르면서 끝나냐 내리면서 끝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우리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이 없거나 다행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위원들이 CPI, PPI 발표 후에 매파적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월에 전 세계적인 증시가 다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2월 들어서는 다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런 모습인데 2월은 3주 연속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있지만 종가는 소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십자형입니다. 그냥 십자형. 그 위아래에 꼬리는 달려 있지만 지수 자체가 위나 아래로 방향을 안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 옆으로 횡보하곤 했지만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던 이유는 레리 서머스 교수가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25bp 금리 인상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좀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멕시코의 신공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수익률이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더 높이 올리겠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마감함으로써 그냥 종목 장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목 장세에서도 지수는 멈춰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0.75% 하락, 코스닥 0.41% 상승했거든요. 혼조네, 혼조. 혼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이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월에 강세에 바톤 터치를 받아서 2월에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그 개별 종목 그리고 테마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렇군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긴 합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사주긴 하는데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죠. 예.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485억이에요. 확연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멈칫멈칫하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별로만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1월 30일 날 고점이 64,900원이었습니다. 지금 62,6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5만 원대 갈까봐 또 한때 또 걱정을 하다가 네.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면서 등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가 똑같이 코스피가 그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주 이벤트는 오늘 미국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 그렇죠. 휴장이고요. 중국이 LPR 금리 발표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가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인하 발표가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2일 날 1월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23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체 시황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24일 날 미국의 PCE 발표, 개인소득. 요거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내내 다수의 연순 인사들이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이 매파적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그냥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엔비디아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 있는데 월마트 홈디포의 실적 발표는 이제 내수 소비에 관련돼서 지금 경향 지금 상황이 예. 어떤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뭐 PC 발표가 있지만 이것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제 CPI, PPI 발표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내성을 좀 가진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개인 소득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빅 이벤트는 따로 없다. 그냥 말에 의해서 연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프로 저 질문 좀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 지금 이벤트들이 네. 그렇게 많이 빅 이벤트가 없다고 하고 네네.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후반에 깔려 있으면 네네. 역시나 지지부진하면서도 네. 그냥 개별 종목에 좀 테마성 종목 네.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예. 이번 주도 계속 되겠다. 약간 이렇게 네.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번 시황 말씀 주신 거죠, 그게. 예, 아. 이번 주 시황. 제가요? 예, 이번 주 시황이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맞췄습니까? 예. 아, 네. 그 합격입니까? 정도 자리 생각하는 바꿔? 거죠. 네, 지지부진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도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뭐 그 다음 화면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예. 지금이 1.125bp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00bp 전후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50bp 정도로 넘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는 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명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왜 종목 장세를 많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느냐 이건 뭐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고 2월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1월에 CPI, PPI 발표 후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크게 오르지 않아요. 왜 네. 그러냐? 긴축을 후반에 막바지에 됐다라는 인식은 공감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50bp, 75bp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25bp를 한번 뭐 또는 두 번 하느냐 아니면은 50bp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0bp 금리 인상은 확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시는 것 같던데 아주 낮습니다 아직. 그게 뭐 10% 아래에 있다가 올라봤자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유가나 국채 수익률, 환율 이런 걸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원위치 하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 지표들이 리바운딩 하는 구간에서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다 올라가서 우리가 2,500포인트 넘어서 2,700을 향해서 가고 다시 3,000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가가 좀 올라오고 국채 수익률 더 떨어져야 되고 환율 더 떨어져야 되고 이러거든요. 지금 환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소위 리바운딩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똑같이 연동하면서 여기에 박스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50bp 금리 인상 하느냐, 뭐 그래서 최종 금리가 5%에서 5.2% 미국 기준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5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충격받지 않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걱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걱정을 뭘 하는 거냐면
이게 5% 이상 가서 5.25% 있다가 이게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올해 내년 간다. 올해 1년 동안 계속해서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걸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걸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한계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겠죠.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실물 경제 탄력이 예.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먹힐 수 있느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만일 지금 작년에 내내 얘기한 게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스템 위기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가 걱정했던 올해 걱정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내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고금리가 계속 얼마 정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또는 그 사이에 경기 회복을 얼마나 해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좀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추이를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금리가 어디서 피크를 칠까도 걱정인데 네네. 조금 더 상방을 높여 잡자는 분위기가 좀 잡힌 거 아니에요 월가에서. 그렇죠. 근데 골만삭스에 3번 더 올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bp 3번 뭐 이렇게 상정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왜냐하면 차라리 빅스텝 딱 한 다음에 네. 아휴 뭐 이렇게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지지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멈춘 다음에도 네.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도 쭉쭉 뒤로 기간이 밀리는 길어지는 거니까. 거죠. 네, 밀리는 거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시장에서 부분인데. 가장 지금 선호하고 바라는 것은 3월의 끝, 네. 25bp에서 5%의 끝.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그래 양보 한 번 더 해서 5월까지 5.25 네. 여기까지는 시장이 반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 지금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게 6월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그래서 5.5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50bp, 25bp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50bp를 해버리면 정말 이게 5.5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걱정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반영에 비해서 지금 계속 보여드렸듯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나 환율 움직임이나 지수 움직임이 그런 걱정을 아주 크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 뭐 뒤통수 맞고 크게 반영한다 이런 걱정도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크게 반영을 좀 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 5.25 정도, 5에서 5.25에서 끝내고 그다음에 고금리의 상태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경기의 그 영향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은 금리 기준으로 고용하고 물가를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지표들이 기다렸는데 네. 고용 보고서도 받고 네. 물가까지 물가까지 다 받고 네. PPI까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럼 시장의 지금 레벨이 네. 요거를 다 반영해서 어느 정도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반영하고 5에서 5.25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에. 이미 벌써 왜냐하면 다- CPI, PPI가 발표해서 이번 발표를 해서 다시 더 매파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에 그 MOM으로 저 증가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지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거비는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거비는 좀 늦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3번 올린다 뭐 50bp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2년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뭐 10년물이 오르고 있어요. 네. 10년물이 3.8까지 리바운드한 거. 3.3에서. 예. 그건 뭐냐? 아이 뭐 노랜딩인지 소프트 랜딩인지 모르겠지만 하드 랜딩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맞습니다. 이 채권 투자자들이 배팅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볼 거냐 아니면 경기가 망가지지 않을 거를 볼 거냐.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 박 기사님 말씀대로 저런 기시면 옛날에 푹 빠져야 되는데 네네. 안 빠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경기가 마일드하게 조정받고 끝난 거나 아니면 노랜딩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장기적으로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일단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황은 어느 정도 흘러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그럼 그런 매크로 시황 속에서 우리 국내 시장 혼자서 오르거나 혼자 빠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텼던 건 외국인들은 매수가 있었는데 환율이 1,230원 정도까지 그 떨어졌다가 지금 1,300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강도는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좀 약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시장도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되는데 특히 지금 중소형주들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은 2월에 실적 발표를 거의 대부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사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거기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번 주에 1년이 됐네요. 벌써. 예, 1년이 됐네요. 지금. 근데 전쟁 날 때만 해도 네.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랬잖아. 네, 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1년이 가도 지금 끝이 어느 데나 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이에요. 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명록 교수님 모시고 네. 한번 저거 저 오프라인 미팅을 했는데 딱 찍어주대. 어떻게요? 올 여름에 끝나지 않아요. 돈바스 지역 정도를 양보하고 휴전한다. 끝난다. 아, 난 너무 궁금해.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 야, 그렇게 되면은 또 증시가 완전 국면이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확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또 뭐 매도처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큰 호재성 재료로 반영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 내내 그걸 얘기했다가 계속해서 1년이 지금까지 1년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 지금 1주년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평화연설이라는 이름으로 연설을 계획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이번 주에 국정연설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의 날이어서 폴란드 또 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지금 나오는 로이터 뭐 이런 얘기로는 폴란드의 이제 총리가 바이든이 더 많은 병력을 보내기로 뭐 얘기를 했다, 토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름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대통령의 날인데 또 딴 나라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지선언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끝날 꿈. 병력을 보낸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트룹스라고 하니까. 미국 병력을 보낸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원래 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그건 뭐 좀 더 지켜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투자를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중이죠. 22조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안에 대규모 낸드플레스 공장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투자해서 공장 돌리면 우리한테 이거 보조금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 중국의 내수로 들어가는 게 워낙에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거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반도체 1위 수입국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 거 이거 안 따르면은 반도체 칩 뭐 동맹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난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지켜보면서 조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삼성은 어차피 뭐 시안에 원래 있었고 네. 거기서 많이 뽑아 먹었잖아 사실 지금까지 현지화해서 SK는 왜 그걸 샀나? 그쵸. 인텔 네, 공장을. 예, 예. 그게 골치죠. 지금. 또 원래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공장 부분은 좀 고사양은 멈춰져 있는 거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텔 말이야. 어? 잘 팔았죠. 인텔이. 우리만 당한 것 같아. 아까 뉴스하면서 리튬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LG화학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의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약 연간 5만 톤씩 4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한 거고요. 전기차 5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미국의 IRD 그뭐 보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거는 LG화학만이 아니고요. 아까 그 화면에 막 띄워져 있던데 그 포스코 그룹이 가장 먼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그렇죠. 수혜를 입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뉴스는 제가 요걸 왜 가져왔냐면은 뭐 그린바이오가 바이오 쪽하고는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없지만 뜬금없게 지난 주말에 미국은 바이오 섹터가 좀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는 거의 그 지금은 소외 섹터가 돼버렸어요. 죽어있죠, 지금은. 많이. 예, 그랬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섹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소외된 쪽은 좀 우리 바이오 섹터가 가장 오랫동안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소외된 sek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관심 있게 가끔 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보고 있다가 제가 네. 이건 이제 바이오는 아니에요. 그린 바이오니까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신소재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니콘 기업 한 15개를 육성해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관련된 우리 종목들이 있어서 혹시 테마가 이러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마지막은 AA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챗봇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올해는 뭐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연초에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서 AI 특화 반도체 성장이 3년 만에 2배 급성장할 거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맞춤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의 워딩을 가져와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워딩은 이런 겁니다. AI 챗봇 서비스는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 얘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 중에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분류가 좀 되는 애들은 그런 기업들은 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도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부회장이 얘기를 했군요. 네. 예. 한 주를 한 번씩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거니 받거니. 네. 요거는 실제로 AI 그 비메모리 쪽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저런 통계가 있으면 네. 우리나라 하드웨어 IT 기업들 중에서도 저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냐면요. 반도체 소부장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소재 요구에 2차 전지하고 똑같이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였지만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쪽도 괜찮고요. 요번에 로봇이나 AI 챗봇 나오면서 여기에 좀 더 가까이 특화되어 있는 쪽들 있잖아요. 이쪽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까 제가 바이든 얘기해서 그 폴란드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의 이제 폴란드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 주둔 미군의 증원 가능성 그러겠죠. 그리고 영구적인 주둔 방안에 대해서 네. 논의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건 네.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납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